안녕하세요. 성산케미TV입니다. 자, HMM이 어제도 한 9%대, 자, 저쪽 13% 찍었고, 오늘도 한 9%대 끝나면서 이틀 만에 한 20% 가까이 떨어졌는데, 어제 지켜야 될 선 하나를 걸었었어요. 얘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자, 내일의 위치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하나투자증권이 상한가를 갔죠?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 우선주까지 다 줄줄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 상한가 간 그 목표가, 그리고 또 어디까지 더 갈 수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살펴보고요. 삼성중공업도 자, 이 추조 잭팟에 이어서 어제 그 한 이틀간 크게 상승했다가 조정받고 있는데, 이 삼성중공업의 상황이라고, 자, 이 대한전선도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죠. 자, 이틀 동안 이렇게 이제 어제 시간에 한 4% 이렇게 무너지고 있고, 오늘도 한 15%까지 급락하면서 지켜줘야 될 자리, 이런 거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HMM을 보기 전에 일단 수혜주나를 보면 뚫렸죠. 자, 초대형 컨테이너선 자체로 막혔던 아시아 유럽간 최단거리 몇개의 수혜주나가 자, 7일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이 수혜주나 관리청에 따르면 이제 좌초됐던 에보기 번호가 완전히 물에 떠올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문화 통합을 즉각 재개한다고 이제 바뀌었는데, 에보기 번호가 이제 우리 한가운데 있는 넓은 공간인 자, 그레이터 비터우로 이동 중이라고 합니다. 어제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 뉴스는 전에 참조사항이라고 그랬죠. 어제 말씀드렸지만, 저게 막혀서 해상운임 지수가 올라갈 거니까 그 좋아질 거다 해가지고 3월 26일 날 20% 올라갔다가 갑자기 또 아니다, 왜 이렇게 악재다, 그럼 또 떨어졌다가, 그럼 막상 뚫렸는데 그럼 호재가 됐어야 되는데 또 떨어졌죠. 자, 주식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뉴스는 항상 참조 정도 하시는 게 좋고요. 항상 지켜줄 자리, 떨어질 자리, 또 깨면 안 될 자리, 이런 게 중요해요. 자, HMM의 월봉의 추세는 아직 크게 이상은 없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추세는 잘 뻗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녹색 선으로 길게 거놓은 게 이제 이게 월봉 5개월 선이에요. 5개월 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자, 주봉에서 보면 이렇게 녹색 선으로 잘 굵게 긁어놓은 게 이제 5주선인데, 이 최초의 중기 추세 하락의 확증은 5주선이에요. 즉, 예를 들면 이렇게 5주선을 이탈해 놓으면 조정, 이탈해 놓으면 조정, 이탈하면 조정,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한 번도 5주선 이탈하지 않고 있죠. 2월 5일부터 단 한 번도 5주선을 이탈하지 않고 잘 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도 약간 위기는 왔지만 아직은 5주선 위에 있죠. 그러니까 중기 추세 하락이나 조정까지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HMM은 사실 많이도 올라갔어요. 보시게 되면 이때 이 저점이 2,100원대에서 자, 고점이 35,000원대까지 엄청나게 올라온 거죠. 뭐 15배? 이거 넘게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제가 항상 있다고 그랬죠. 이제 조정이 들어와서 5선이 깨지게 되면, 자, 조정이 생각보다 심하게 들어올 수 있고, 왜 그러냐면 주식이라는 게 마냥 하늘 끝까지 계속 솟을 수는 없죠. 당연히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멈추기도 하고, 또 이 조정도 깊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월봉 5개월선을 이렇게 권았는데, 이 주식들이 이렇게 약간 상승하고 하락하면서 일단 이 선이 변하는 이런 변곡점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변곡점을 이렇게 걸으면, 이 친구가 마지막으로 한번 올라가면 120개월 선에 5만원대 무주도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봤는데, 갈지 안 갈지는 모르죠. 어차피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정도에서 한번 꼬리 달고 떨어질 이런 확률이 있습니다. 일단 주봉에서 5선 이탈하면서 추세가 안 무너졌을 때 가능한 얘기죠. 일봉에서 보면, 자, 이제 저번에 한번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식이 잘 올라가다가도 조정을 받을 때, 이렇게 보시면 60일선까지 밀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60 밀렸다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고, 또 5일선과 10일선이 이렇게 만나면서 돌아나갈 때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깨지 않아야 될 자리 깨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밀렸을 때도 단 한 번도 저점인 5개월선을 깬 적이 없어요. 이렇게 다 돌아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봉만 가지고 이 주식이 추세가 깨졌다 아니다 하고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5주선 이탈 여부가 중요해요. 5주선 가격이 26,000원대이기 때문에 26,000원을 탄탄히 잘 지켜주는 걸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일단 어제 보면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5일선 이탈을 안 해야 되는데, 일단 5일선 이탈해 놨기 때문에 자, 조금 더 무너졌습니다. 이제 11선까지 와 있죠. 내일 이 친구 11선까지 깨게 되면 한 번 더 무너지죠. 11선을 깨게 되면,
자, 주봉인 이 5주선까지 오게 돼요. 5주선이 26,000원대인데, 저 26,000원대를 끌고 이렇게 오시게 되면, 자, 이게 11선과 21선 사이가 돼요. 자, 내일 21선이 따라 올라가겠죠? 21선이라는 게 말 그대로 20일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은 건데 주식이 상승하면서 이 평균 가격이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선 자체가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자, 20선 근처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추가로 밀리더라도 절대 26,000원대, 25,000원대니까 5주선 26,000원대를 이탈하지 않아야 이 추세가 크게 꺾이지 않고 돌아나갈 수 있어요. 만약에 25,000원대 이탈하게 되면 자, 다시 한번 10주선까지 조정이 들어올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대비는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역대 최대 수주를 달성한 삼성중공업입니다. 주가는 자, 이틀 정도 강세를 보였다가 오늘 살짝 조정을 받았죠. 이 삼성중공업이 이 며칠 전에 이 기사를 하나 보면 이 단일삼복건조 계약으로 조선업 역대 최대 규모인 20척의 컨테이너 선을 이렇게 수주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이 선박 건조 계약권을 따냈습니다. 이제 약간 이 조선업, 특히 삼성중공업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이렇게 보시면 올해에도 이제 여전히 적자 국면이 지속될 걸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삼성중공업이 수주 취급해서 터뜨리는 등 양호한 수주 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자, 올해 영업 실적 전망이 밝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 해양 플랜트 리스크가 이제 실적 부진으로 꼽힌다고 그래요. 이제 이 삼성중공업이 스웨덴 스테나사와의 선수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고요. 이게 영국 런던의 중재재판부가 스테나사의 반잠수 시추 설비 한 척 건조 계약 해지가 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이 삼성중공업이 선수금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이자 포함해서 4,632억 원을 스타나 이제 반환할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으로다가 삼성중공업이 충당금 2,877억 원을 지난해 재무제표에 추가적으로 반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 의견하고 목표가하고 이제 각기 제각기죠. 자, 그렇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시죠? 뉴스는 참조사항입니다. 저런 일이 있구나. 삼성중공업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월봉에서 이 굵계걸선이 5개월선이라고 그랬죠. 5개월선을 잘 타고 올라가는 게 중요하고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자, 이때 강하게 작년 11월 달에 이제 돌파해 놓고 이 추세를 잘 유지하고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항상 이 장기 추세가 유지가 되다가 제가 잘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이게 뭐냐 60개월 선이에요. 5개월 선보다는 60개월 선이 훨씬 장기동 평균선이겠죠. 이렇게 보시면 이 자리 잘 맞고 떨어져요. 20년도 6월 달에도 자, 이때 강한 이 매물대를 맞고 떨어졌고 자, 이번 달 21년도 1월 달, 올해 1월 달도 여기 맞고 떨어졌죠. 그러면서 3월 달도 역시 여기 맞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일 하루 거래일이 남았기 때문에 내일 하루 거래일 동안 이 60개월 선 위에 돌파 그리고 다음 달에 위에서 출발이지만 사실 이 삼성전공업의 추세는 상당히 좋게 형성이 돼요. 근데 내일 하루가 이제 월 말인데 뚫지 못하고 떨어지면 다시 한번 5개월 선까지 또 음봉으로 떨어질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되죠. 추세는 유지가 되지만 주가는 살짝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렇듯 이제 지표는 많은 걸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뚫어야 될 자리, 그러니까 뚫어야 될 자리는 꼭 뚫어주고 안착해 주는 게 좋은데 아직은 못 뚫어주는 게 사실이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아직은 이 추세가 예전에 배울 때 뚫어놓은 자리 위에 있죠. 자, 이렇게 조금 굵게 거두는 선이 5주선이죠. 이 5주선이 이렇게 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일종의 매물대를 형성하게 돼요. 이렇게 보시면 자, 매물대를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상승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강한 매물대를 강력하게 돌파했어요. 갭으로 띄워서. 자,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이제 출발해서 딱 띄워서 돌파했는데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돌파해 놓은 자리를 자, 다시 안으로 깨고 들어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조정받으면 어차피 이때 이 5주선이 이렇게 꺾이니 변곡점의 가격이 얼마냐면 자, 7,000원대예요. 그래서 7,000원대까지 추가로 이제 밀릴 수는 있지만 또 중요한 건 거꾸로 지금 주가가 7,300원이니까 7,30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게 무척 중요하겠죠.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일선, 이 5일선이 지금 따라 올라가고 있는데 이 5일선도 좀 굵게 거놓으면
자, 요렇게 이 20년도 1월 달에 이렇게 산처럼 툭 튀어나온 이 부분. 여기가 좀 강한 이 저항대가 됐었는데, 자, 이렇게가 됩니다. 이 저항대를 이때 꼬리라고 딱 떨어진 거죠. 3월 26일 날. 자, 이렇게 보시면 떨어진 거죠. 근데 이 자리를 자, 갭으로 띄워놓고 돌파 올라나갔기 때문에 이 갭을 깨지 않아야 되는 게 중요한데 5일선이 따라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중공업도 단기적으로 5일선을 깨지 않아야 자, 추가로 상승할 수 있고 5일선을 깨게 되면 결국 이번 달에 60개월 선을 못 뚫는 게 되죠. 월봉에서. 자, 이 상황 끌고 이렇게 월봉으로 오면 60개월 선을 못 뚫게 되니까 다시 한번 5일선까지, 5개선까지 밀리게 돼요. 그래서 내일 추가로 밀리지 않는 게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봉에서 이렇게 5주선인 자 5주선이 이렇게 산처럼 꺾인 이 자리를 그냥 돌파했기 때문에 이 밑으로 다시 떨어지지 않아야 되고 여기 가격이 7,000원, 6,980원, 그러니까 7,090원 이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7차에서 표가창이 지금 7자죠. 이게 6자로 바뀌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승중공업은 저게 바뀌지 않아야 7,000원대에서 6,000원대 떨어지지 않아야 자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어요. 자, 다음 대한전선을 살펴볼 건데요. 이 대한전선이 오늘 급락했죠. 좋은 호재가 있는, 자, 이제 인수작업도 마무리가 됐고 다 잘 됐는데 주가는 급락을 하였습니다. 이 대한전선 블록딜 우려가 좀 있어가지고 저번에 한번 크게 무너졌었는데, 자, 이 대한전선의 최대 주주인 IMF 프라이빗 에쿼티가 지분 40% 후반사를 매각한다고 발표했고요. 처분 가격은 2,518억, 그러니까 주당 735원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제 거래 규모가 예전에 7천억에서 8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자, IMF 피해 지속적인 블록딜 매각이 있었고요. 현주가 대비 40% 정도 싼 가격이죠. 그렇게 매각하면서 2,500원대 딜로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이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지만 막상 이제 인수전이 다 끝나고 해보니 자,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이 차트가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결국은 떨어져도 지켜줄 자리는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일단 월봉에서는 자 이렇게 돼요. 주식이 상승을 할 때 자 단 한 번도 5개월선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5개월선 잘 타고 올라갈 때 그 추세가 유지된다고 보죠.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보통 월봉에서 보통 이 추세를 잘 유지를 할 때 잘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이 60개월 선이에요. 보시게 되면 자, 이 자리가 되는데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죠. 60개월 선을 딱 돌파했는데 안착을 못했어요. 이게 어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안착을 못하다 보니까 다시 조정이 들어왔는데 5개월 선까지 깼죠. 5개월 선을 깨게 되면 이제 추세가 자 조정이 들어오는 자 그런 상황이 된다고 그랬죠. 5개월 선을 거놓으면 이렇게가 되는데 이 굵은 선이 5개월 선을 깨버렸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5개월 선을 깼을 때 무엇보다 중요하게 잘 지켜줘야 될 자리가 바로 10개월 선이에요. 이것까지 깨면 추세가 완전히 하향으로 무너지게 돼요. 근데 잘 지켜줬죠. 그러니까 아직은 괜찮지만 사실은 어제 상승폭에 비해서 꽤 급락한 거기 때문에 사실 고점에 물리면 아프겠죠. 그래서 이 주식은 벌써 뉴스가 터지고 이시가 될 때 고점에 물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어제 제가 이제 그 일봉에서 음, 60일선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왜 그러냐면 이제 어제 60일 돌파해 놨는데 60일선을 안착하지 못하면 자 추가로 상승하기가 좀 힘들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출발선 자체가 60일선 밑에였죠. 이 얘기는 주가가 오늘 상당히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죠. 그러다 보니까 실업가 급락했는데 요렇게 이 굵게 거둔 60일선 위에서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아예 출발선 자체가 밑에였었어요. 그러면서 5일선까지도 깨놨기 때문에 일단 내일은 추가 하락을 좀 염두에 둬야 되겠죠. 11선까지는 밀리지 않을까 싶어요. 설사 안 밀려도 5일선까지 돌아나가면 오히려 좋죠. 좀 잘 올라가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깨놨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이 잘 올라가는 주식도 최초에 그 5일선 같은 걸 잘 이탈하지 않아요. 잘 타고 올라가게 되죠. 이제 중기 추세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 중기적으로 보면 제가 5주선을 깨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랬죠. 주식이 이게 굵게 거는 게 5주선이에요. 5주선을 깨놓게 되면 조정, 깨놓게 되면 조정, 자 깨놓게 되면 조정이 되는데 거꾸로 5주선을 잘 올라탔을 때는 큰 상승이 이어져요. 자 그러면서 3월 달에 5주선, 요번 달이죠. 5선 딱 돌파해 놨죠. 결국 지금 이렇게 20주선 맞고 떨어지는 것 같아서 기술적으로 보면 이
일봉에서도 이 노랗게 거는 이 선이 이제 21선이에요. 황금일선이 되는데 이 자리가 굉장히 기술적으로는 자 중요한 지표가 돼요. 이 자리가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아야 이렇게 보시면 앞에도 자 상승 추세를 유지하다가 21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이렇게 추세를 잘 유지하고 타고 올라가죠. 깨지 않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주봉에서도 이 20주선은 꽤 중요해요. 그래서 거꾸로 저 20주선 뚫기가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좀 굵게 거 20주선 그러니까 20선 맞고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5수선 이탈만 하지 않으면 5선까지 조정받을 수 있고요. 5선이 이쁘게 안착해주고 다음 주부터 5선이 올라가야 차근차근 올라가서 20주선 회복해주고 돌아나갈 수 있습니다. 어쨌건 좀 긍정적인 건 지금까지는 어쨌건 5선 위에 있다는 얘기죠. 5선 아래에 있으면 오히려 크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저번 주에 5선 뚫어놓은 게 상당히 좋은 지표라 5선까지 일단 안착하는 자리는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인수전이든 어떤 이건 뉴스에 의해서 너무 이렇게 따라잡고 쫓아가서 하고 이런 것만 하지 않으시면 돼요. 뉴스는 말 그대로 참조 상황이고 설사 쫓아갔다 하더라도 지켜야 될 자리를 딱 못 지켜줬을 땐 바로 뭐 손절이나 이런 걸 감행해야 되죠. 왜냐하면 지켜줄 자리를 못 지켜줬다는 얘기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고 새로운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뉴스도 중요하지만 사실 뉴스보다 차트가 빨라요. 어떤 분은 뉴스가 더 빠르다고 하는데 차트가 더 빠르고 제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너무 물어가지 마세요. 차트가 빠르고 그래서 뉴스가 딱 뜨면서 차트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수급이 좌우하죠. 그러니까 어제 지켜드릴 자리를 못 계시다 보니까 급락이 나온 건데 그렇다고 이 친구가 크게 무너지거나 막 우하향의 길을 걷는 상태는 아닌 거죠. 말씀드렸듯이 장기 추세는 10개월 선을 잘 버티고 있고 주봉에서 5선을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급락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5주선이나 월봉에서 10개월 선을 이탈하게 되면 크게 위험해지니까 거기에 맞게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항상 주식은 대응 영역이고 분할 매수나 이런 거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런 그 후반사나 뭐 인수권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 주식에 투자할 돈을 이 한 종목에 다 갖다 넣게 되면 이렇게 대응이 안 되죠. 금액이 크고 몸집이 두꺼우니까. 그래서 한 종목에 너무 몸집을 키우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유동성이 적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분산 투자 하시고 또 분할로 조금씩 조심스럽게 매수하는 게 중요해요. 좀 욕심을 버리고 한 번에 다 사기보다는 조금씩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조금 이렇게 계획적으로 날카롭게 해야 된다고 그러나 얕게 해야 된다고 그러나 주식은 어쨌거나 리스크에 손실에 초점을 맞추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분할로 매수하고 분할로 매도하는 이렇게 시장에서 살아남는 게 첫 먼저입니다. 자, 다음은 하나투자증권을 볼 건데요. 이 하나투자증권 자 상한가를 갔습니다. 또 하나 하나투자증권 우산주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대단하죠 이 두 친구들. 그리고 우리기술투자도 역시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게 줄줄이 상한가인데요. 오늘 좀 좋은 호재가 떴죠. 자,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두나무. 자,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얘기하죠. 이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투자증권도 당연히 우리 두나무집을 들고 있고요. 우리기술투자도 자 유명하죠. 들고 있는 걸로. 그래서 이 두 종목의 상한가를 갔는데 우선주 하나투자증권 우선주도 역시 같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두나무가 상장을 추진하는 데 따라서 하나투자증권하고 우리기술투자가 보유한 두나무 지분의 가치가 자 큰 폭으로 늘어날 걸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죠. 두나무가 미국 증시에 입상하게 되면 기업 가치가 자 10조 원에 이룰 수 있다는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이 들고 있는 두나무 지분이 206만 주, 206만 9,400주고요. 우리기술투자는 두나무 우선주와 보통주를 각각 174만 주, 81만 주. 야, 우선주도 들고 있고 보통주도 들고 있네요. 잭팟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기술투자가 상당히 흐름이 좋았죠, 그동안. 그러니까 하루 1일비지 않았으면 그냥 꾸준히 들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이제 성과를 갖고 있는 게 우리기술투자인데 사실 저도 이 친구를 우리기술투자를 꾸준히 들고 있지는 못했어요. 저도 이제 이 장기 투자하는 종목이 따로 있고 단기 스윙하는 종목이 따로 있는데 단기로 접근하다 보니까 어쨌거나 매수 매도해서 뭐 잘 이 수익은 있었지만 저 상한가를 다 먹지는 못했습니다. 여기 이때 한번 매도하고서 이제 추가 진입을 안 했기 때문에 역대 최고가가 자 우리기술 투자는 역대 최고가가 10,000원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000원대 지금 근처에 왔죠. 9,640원. 내일 10,000원대 돌파하는 여부가 중요하고요.
이 호가창이 9,000원대에서 만원대로 바뀌면 굉장히 빨라요. 1,100원만 돼도 1%죠. 그러니까 50원, 100원 단위 팍팍팍 움직이기 때문에 호가창이 빨리 변하고 수익률도 크게 변하게 됩니다. 내일 만원대 돌파할 때 거래량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일 전고점이 만원대 근처 여부에 따라서 자 돌파해주는 게 중요하고, 만원대를 깔끔하게 돌파해주면 이 친구가 이 만원대를 새로운 지지선으로 삼을 수 있어요. 우리 이제는 만원대 이상인 주식이야. 우리 무시하지 마. 우리 이제 만원대 위에서 놀 거야. 자, 이렇게가 됩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자 상한가를 시현했기 때문에 이제 거칠 게 없죠. 매물대가 없어요. 월봉에서 이 만원대만 돌파해주면 깔끔하게 꼬리까지 다 잡아먹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자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을 보면 자 월봉에서 이제 우리 숫자만큼은 고점에 있지 않죠. 사실 하나투자증권을 매수를 했는데 이 하나투자증권하고 하나투자증권 우선주를 오늘 하나투자증권 우선주를 며칠 전부터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이제 뻘쭘하게 이렇게 순간 꼬리 달고 갔다 오고 이래가지고 이때는 못 팔고 또 며칠 이때 못 팔고 또 이제 하루 기다리다 보니까 어제 음봉 그리길래 매도를 좀 해야 되나 오늘 그러고 있다가 월봉에서 이 중요한 이 전고점들이 지지선 저항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저항선들에서 좀 매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도를 했는데 아무리 봐도 오늘 거래량이 너무 터져요. 그죠? 너무 터지고 힘이 너무 좋아서 다시 중간에 이제 30분 봉을 보고서 몇 번 잘 들어가서 자 재미를 좀 보고 이렇게 수익을 잘 내고 나왔는데 이제 하나투자증권 선주가 상한가를 가다 보니까 자 이렇게 이제 하나투자증권을 본주로 가게 됐어요. 근데 본주도 두 개를 같이 샀어요. 하나투자증권 선주 같이 사가지고 자 본주까지도 깔끔하게 이제 장중에 사고 팔고 잘 했는데 나중에 22%될 때 하나투자증권을 다시 매수를 했는데 매수하는 거래량이 너무 좋아요. 거래량 거래 대금이 원체 강력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역대 최대의 거래량이 터졌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가 가능했고 또 우선주가 먼저 상한가를 갔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투자증권이 늦게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투자증권을 살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 쌍붕에 좀 매물대가 있어요. 매물대이자 정고점인데 이때 가격이 17년도 9월 달에 형성된 자 3,290원대예요. 3,920원에서 3,300원대에서 이 친구가 사실은 여기를 맞고 떨어지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러니까 1월 달 떨어졌고 2월 달 저번 달 떨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가 상당히 강력한 저항선이 되겠구나 하고 떨어졌는데 여기를 강하게 빵 뚫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제 가격은 다시 떨어지지 않는 역사 속의 가격이 되고 조정을 받아도 이 자리 가격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이때 5일선의 가격이 3,200원대인데 추가로 조정받을 때 3,200원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돼요. 아까 보니까 3,200원, 3,250원에서 공방전이 치열하더라고요. 3,300원대. 그래서 그래요. 여기 있는 이 저항선 때문에. 자, 뚫었는데 그 다음 2차 저항선이 있죠. 자, 2차 저항선이 4,900원대가 됩니다. 4,900원대면 내일도 한 20%? 이 정도가 되죠. 그래서 4,900원대가 이제 강력한 두 번째 매물대인데 사실 이 두 나무의 이 미국 상장 이 소식이 강력한 호재는 맞아요. 엄청난 좋은 호재이기 때문에 내일 만약 4,200원대를 뚫으면 전고점까지도 바라볼 수 있죠. 6,400원대까지 굉장한 건데 일단 내일 실리는 거래량하고 흐름을 봐야 돼요. 미리 속단할 수는 없고 오늘 상한가 갔으니까 내일도 당연히 상한가 가겠지라든가 이런 건 모르죠.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 오늘 상따하신 분들은 내일 10% 20% 갭 되면 바로 또 크게 욕심 없이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다 차익 실현할 수도 있는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4,600원대 이때 보시면 이렇게 정확히 이제 금액으로 보면 4,790원대예요. 이때의 강력한 저항선 이 자리를 맞고 떨어질지 올라갈지 내일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내일도 강력한 거래량 오늘만큼의 이런 거래량이 실려서 저 자리를 뚫어버리면 쉽게 뚫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이 수혜주와 관련한 HMM, 블록딜 이슈가 있는 대한전선, 그리고 삼성중공업, 두나무 상장 이슈가 있는 하나투자증권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